오늘은 회의록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회의록은 요즘 같은 시대에 대부분 AI를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음된 목소리를 파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확실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온전히 자동화된 플로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의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스크럼이나 주간 싱크 같은 짧은 회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이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고도화했고, 지금은 진짜로 회의록을 손으로 쓰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회의록이라는 것도 자동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 뭐 회의가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노션 회의록 DB에 페이지가 자동으로 하나 생기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크게 3단계인데요. 일단 녹음 후 파일이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파일을 이제 LLM이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때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용어집 같은 걸로 좀 개선을 한다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를 스케줄을 돌려서 회의록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만들려면은 파일이 저장되는 거를 트리거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의록이라는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필요했던 건 아니어서 그냥 스케줄링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녹음입니다. 녹음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파일로 잘 정리되는 게 핵심이겠죠. 사실 저희는 그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았던 조합은 이 구글 밑을 사용하면서 제미나이를 켜는 거죠. 이제 구글 밑에서 이제 회의를 하실 때 제미나이를 켜두면 자동으로 이제 녹취록을 만들게 되고, 회의록이 정리가 돼서 이메일로 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을 쓰지 않으시면 무료 툴들도 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사용을 해봤었을 때 이제 한국어 지원이 좀 잘 되면서 최대한 좀 무료로 사용하기 제일 괜찮았던 거는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로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 300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의가 많아지거나 그렇다면은 아마도 유료 서비스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록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이 녹취록을 받아보면 우리 회사 용어를 다 틀리게 듣고 기록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자주 쓰는데 한글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구글 밋과 제미나이에서 저장된 내용인데, 보시면은 여기 ETF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ETF 프로젝트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코어몰이다. 이게 사실 코어롱몰이에요. 코어롱몰.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근호님, 근호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근호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에드슬론이 아니라 이제 에드슬롯인데 이렇게 잘못 표현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거 기반으로 친구가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켜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게 어쨌든 파일로 남으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LLM이 분석을 하면 좀 더 괜찮은 회의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돌려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저렇게 잘못된 용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거를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용어집입니다. 용어집은 사실 요 공유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 회의록의 품질이라는 거는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 제가 이제 사용하던 용어집에 샘플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이제 카테고리로 뭐 팀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쪽에 있다 보니까 광고 용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친구가 잘못 인식하는 용어들을 5인식 패턴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따로 이렇게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팀원이나 뭐 광고 용어 같은 것들은 사실 자주 추가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사용하다 보면은 저 5인식 패턴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팅을 자주 반복하고 이 용어집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부분을 패턴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서를 이 용어집에 무언가를 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회의록의 신뢰도는 더욱 늘어나는 거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용어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사내에서 갖고 계신 뭐 위키나 노션이나 이런 데에 팀원 소개가 있다, 혹은 온보딩을 위한 뭐 제품 용어집,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복사해서 용어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해서 이제 시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LLM이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용어집을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AI가 자주 틀리는 부분만 점검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용어집이 좋은 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사용하실 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잡아주는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식을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자동화에도 용어집을 추가해서 그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용어집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사용하고 계신 LLM에게 회의가 이루어진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회의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회의록 양식은 아마 선호하시는 포맷들이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기존에 잘 만들어진 회의록을 이 LLM에게 던져준 다음에 이런 양식으로 뽑아줘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좀 표준으로 쓰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참고를 좀 했는데요. 이제 맨 위에는 한 줄 요약을 해두고 참석자별 업데이트,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공유했는지를 정리하는 형태. 그 안에는 이제 논의 안건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배경이나 결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 결론이 없다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액션 아이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시켰는데, 이제 클로드 코드가 아무래도 이제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이 쉬운 안티그래비티에게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안티그래비티는 제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구글이 내놓은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개발 환경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자연어로 입력만 해주면 이 친구가 이제 알아서 파일도 만들고 테스트까지 돌리는 이런 형태로 지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연어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티그래비티에서 기본 모델 세팅은 제미나이 3.5 플래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경우 클로드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클로드의 오퍼스 4.6 모델을 여기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미나이 3.5 플래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LLM과 대화를 좀 나눠가지고 프롬프트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록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고 매일 평일 1시 반에 이제 런치로 실행된다. 이 런치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맥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맥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크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런치를 쓰는 이유는 저의 사용자 세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맥을 쓰신다면 런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윈도우 환경이다 이런 경우는 그냥 매일 1시 반에 스케줄이 돌도록 해줘 라고 그냥 명령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에서 오늘 날짜의 회의 노출록 문서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녹음된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구글 미트를 사용하면서 제미나이를 쓰니까 이런 경우 미팅이 끝나면 자동으로 제미나이가 회의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서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아까 클로바 노트 같은 형태로 파일이 어딘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 캘린더에 보면
참석자 목록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이거는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장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회의였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전달해 주면 회의록을 좀 더 잘 써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컨텍스트로 넣어 주시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린더에 일정을 보낼 때 노션 프로젝트 문서 같은 거를 보통 넣어 두긴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본문을 네가 컨텍스트로 가져와서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회의록을 좀 더 잘 써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어집을 읽는 부분을 추가해 두었고요. 클로드 CLI를 호출하는 형태로 추가되어 있고, 이제 저 결과 회의록을 노션에 있는 회의록 DB 이쪽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생성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도 몇 가지 추가해 두었는데, 일단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 인증 정보가 코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저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 집에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나 키체인에 읽도록 해달라라고 명령을 해주시거나, 혹은 인증 정보는 좀 안전하게 좀 구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행 로그를 좀 남겨서 실패하면 좀 원인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몇 번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친구가 예상되는 문제를 잡아갖고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은 그게 명확한 문제가 아닌 경우, 좀 소위 말해서 좀 삽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로그를 좀 남겨두면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엔티그래비티에게 시켜보겠습니다. 네, 한글로 이렇게 계획을 공유를 해줬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건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읽으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명령했던 키체인을 통한 이제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이 토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정의한 환경에서 필요한 거는 노션에 접근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노션 토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클로드의 CLI를 호출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엔트로픽의 API 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채워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나는 노션 토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서 이런 경우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티그래비티를 이용하여 간단한 개발이라 벌써 끝이 났고요. 이게 실제로 회의록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한 샘플을 좀 확인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공유 드렸듯이 한 줄 요약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참석자별 업데이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안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배경과 내용,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 액션 아이템들이 각자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팅이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30분에서 1시간 내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미팅이 많다 보니까, 1시 반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저 런치에 대한 스케줄은 1시간마다 돌도록 해놔도 되고, 혹은 저 파일이 생성이 될 때를 트리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환경 구성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회의록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읽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줄 요약을 통해서 이게 어떤 미팅이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더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액션 아이템이 뭐다라는 것들을 보려면은 이 아래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편했고, 확실히 오늘 영상에서 조금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용어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좀 반복을 하고
그 반복하면 할수록 이 지식이 좀 더 똑똑해지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하더라도 꼭 생각해 두시는 개념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의록 자동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단계여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는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초반에는 사용을 하다가 이게 좀 부정확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어집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개선된 것들을 느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회의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공유드려 봤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좀 실제로 적용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한번 공유드려 봤습니다. 여기 아마 뭔가 회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업무하실 때 자동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 적용해보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굉장히 좀 쉬운 단계니까 여기서부터 좀 자동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좀 쉬운 그런 유용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